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는 앞으로 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 법의 초점이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라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네,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남아 있는데요.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에서 하루 사이에 30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여수 91명, 목포 47명 등 21개 지역에서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라남도가 긴급 멈춤을 당부했습니다. 지자체는 고향 방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합동 차례를 지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순 사건 위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기념공원 최종 후보지를 두고 여수시와 주민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위령 사업이 지자체 사이에 유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방문의 해를 맞아 명랑대첩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섭니다. 조선 수군의 해상 전투 재현과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남에서 하루 사이 30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실상 전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26일 하루 동안 29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역별로 보면 여수 91명, 목포 47명, 나주 26명, 순천 24명 등 21개 시군에서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인 지역을 대상으로 검사와 치료 체계를 바꾸면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잠시 멈춤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자가 진단 키트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여수시에 최근 자가 진단 키트 10,000개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구호기금 등 7억 원을 들여 검사 키트 23만 개를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에게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확보한 2만 5천 명분은 도축장과 수산물 판매 시설에 배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이 늘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무안군이 합동 차례를 열고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군청 회의실에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특산품을 비롯해 각종 제수 음식이 정성스럽게 준비됐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며 조상에 대한 감사와 가족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결국 이번 명절에도 가족 간의 만남은 어렵게 됐지만 짙은 아쉬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가족들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빨리 우리 가족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성명도 나누고 형제들도 가족들도 만나볼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안군은 이번 설 명절이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비대면 차례를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쉬움을 달래도록 차례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모님과 조상님께 인사드리지 못하는 주량 향우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하여 비대면 합동 차례를 지냄으로써 깊은 위안을 드리고 위로의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남 도내 확진자 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전남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500명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50곳을 비롯해 감염병 전담병원 11곳, 생활치료센터 2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도민 긴급 멈춤 운동을 전개합니다. 불가피하게 고향 방문을 하게 된다면 도내 KTX 역 앞에 설치된 임시검사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주시고 최소한의 인원만 작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번 명절도 가족을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
전남도는 안전한 설을 보내기 위해 고향 방문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방문의 해를 맞아 명량대첩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섭니다. 전남도와 명량대첩 기념사업회, 해남군과 진도군의 관계자들은 26일 명량대첩 축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선 수군의 여정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해상 전투 재현과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습니다. 명량대첩축제는 2008년부터 13회 열렸으며 올해는 9월 23일부터 사흘 동안 울돌목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20년간의 노력 끝에 특별법이 제정됐고 드디어 관련 사업들이 시작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사업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 집중 보도합니다. 네, 특별법 제정 이후 여수시가 가장 먼저 여순 사건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먼저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순 사건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비 등 1,400여 원을 들여 여순 사건 기념관과 추모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 자체 후보지는 율촌면 도성마을입니다. 순천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인근의 공항이 위치해 방문객 접근성이 높다는 용역 결과가 반영된 겁니다. 여수시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여수 지역 여순 사건 유족회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수 순천 관양에서 좀 접근성이 좋고 교통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 도성마을로 찬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기념공원 후보지인 율촌면 도성마을 여론이 찬반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기념공원 조성을 반기는 주민들은 그동안 폐축사로 고통받던 정주 환경이 이주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마을에다가 세우고 우리가 이주하면서 여기서 생활터전 말하자면 뭐 편의시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기득권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기념공원 조성으로 이주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는 극소수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마을에 한 번도 공청회를 한 적도 없고 여수시에서 조감도를 그린 거에도 저희 마을은 숲으로 경계 라인을 만들어서 아예 빼놨어요. 여수시는 기념공원 조성에 앞서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을 포함한 쇠퇴문화사업 등의 공동 추진 여부를 유관부서와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민 설득을 위해 가까운 시일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제 용역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이후에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여순 사건과 관련 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위령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한 여수시. 하지만 주민 여론이 엇갈리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네, 여순 사건 위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순 사건 자체가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이기 때문인데요. 여순 사건의 최대 격전지 순천에서도 위령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칫 여순 사건 위령 사업이 지자체 간 유치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어서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종군 기자 칼 마이던스의 사진 속에 담긴 여순 사건 최대 격전지 순천 동천입니다. 곳곳에 쌓인 시신은 진압군과 탈영군 간의 치열한 격전을 가늠케 합니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동천 옆 장대공원을 여순 11구 평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주변에 추모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수시가 여순 사건 기념공원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도 조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11.9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해 시나리오 및 다큐멘터리 등 문화예술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장대공원에 여순 11구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여수 순천 기념관 조성 사업 추진을 고심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위령 사업만큼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순 사건은 여수에서 시작해 순천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고
탈영군이 광양과 곡성, 구례 등으로 흩어지면서 지역민에게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위령 사업을 통한 역사관, 추모관 조성 사업도 지역을 연결하는 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건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여순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건 역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역 간의 경쟁을 붙이지 말고 어떤 것이 가장 역사에 우리가 오점을 남기지 않는 방안일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지자체 위령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마치 유치 경쟁으로 전락한 여순사건 위령사업. 확실한 건 행정안전부도 어떤 지역에 위령사업을 지원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전남 동북권 지자체의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앱과 기기를 활용해 보건소 직원이 어르신에게 개인별 미션과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대상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건강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서비스는 5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순천시를 포함한 9개 도시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순천시와 충주, 포항, 창원 등 9개 지자체는 1월 29일이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은 혁신도시에 국한할 게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북수초가 완도수목원에서 황금색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름의 복과 장수의 의미를 담은 북수초는 야생화 가운데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워 봄을 알리는 꽃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북수초는 밤에는 꽃잎을 닫고 있다가 해가 뜨면 꽃잎을 펼치는 특징이 있어 낮 시간에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도수목원은 오는 설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 소병철 국회의원이 허석 순천시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확대되고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허석 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벌금 2천만 원 유죄 판결에 대한 사죄보다 재선 출마의 장애물을 걷어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말문이 막힌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허 시장 입장 발표 이후 민주당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치 혁신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명을 기록한 가운데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복귀자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명령과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해남군이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3,800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동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육상 국가대표 상비군 등 12개 종목 3,819명이 해남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은 전지훈련으로 인한 코로나19 유입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2개월 동안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